자, 누가 들어왔을라나. 하나, 둘, 셋, 넷. 누가 왔을까? 서서영서 많은데. 그렇지. 혜민아, 소리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예림이도 소리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은 영서밖에 안 왔어요. 혜민아, 영서 안녕 해보세요. 영서 반가워. 저기도 혜민이 반가워 해봐 빨리. 빨리. 안 반가워요? 뭐 혜민아 반가워 해봐 빨리. 왜 하라고 돼 있잖아. 해. 빨리. 혜민아 반가워 빨리 해야지. 이거 혜민아 반가워. 큰 소리로. 자. 혜민아 반가워. 그렇지. 그래. 반가워. 자, 오늘 수업 가봅시다. 자,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15장 산연기 되겠습니다. 자, 산연기 기초 강의는 제가 이제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들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어서 보자. 자, 우선 어디를 보시냐면 짜자자잔. 자, 자, 147페이지. 우선 자,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 알아셔야 될 게 바로 옥소 애시드 스트렝스라고 하는 겁니다. 옥소 애시드를 우리말로 이제 어떻게 번역하냐면 여기 옥소까지를 이렇게 샨쇼, 그다음 애시드는 산. 그래서 우리말로는 산소산이라고 하는데 그 원래 말로는 옥소 애시드예요. 그러니까 구조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뭐 X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요 자리에 그냥 아무거나 뭐 어떤 원소건 상관없어요. 거기에 산소하고 수소가 달라붙어 있는 이런 타입의 물질을 옥소 애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산이라서 요게 이제 보통 산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여하튼 이게 지금 스트렝스니까 이게 좀 어떤 거는 좀 센 산이 있고 어떤 거는 약산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세다 약하다의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쪽은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요 X의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산성도가 증가합니다. X의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산성도가 크다. 자, 그럼 이제 얘를 비교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하나 볼 건데 그거 보시면 이 옥소 애시드 스트렝스 관련해서 이제 가장 보편의 데이터가 바로 거기에 있는 표 1이에요. 얘는 그 학교 교과서에 딱 나와 있는 그 표거든요. 여러분 그 학교 교과서 찾으시면 딱 이게 나와, 알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뭐 다른 거 다 거기 뭐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은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이게 딱 그 뭐냐면 비교를 해보자 이런 말이죠. 바로 요래. 얘하고 요렇게
자, 이 둘을 비교해 볼 이 둘을 비교해 볼 건데 얘는 보시다시피 루이스 구조가 똑같죠. OH 동일하고 염소 브로마이드는 같은 17쪽이니까 그 전자비치가 같아서 루이스 구조가 똑같을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어쨌거나 산해리를 한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요놈 슈쇼, 요놈 슈쇼가 이제 떨어져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자, 여기서 산소하고 수소 사이에 이렇게 결합전자쌍이 있겠죠. 그 결합전자쌍이 이렇게 산소의 비공호 전자쌍이 되면서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서 1 마이너스 형식 전하를 갖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저 슈쇼가 1 플러스로 이렇게 떨어져 나오게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럼 이때 이 반응에서 각각 산해리 상수를 이제 사람들이 조사를 한 거지. 자, 그러면 그게 얼마가 나오냐면 위에 거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정도로 나오고요. 브로마이드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정도가 나옵니다. 보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야. 그럼 자, 얘 둘을 비교할 때 우선 산해리 상수가 나와 있는데 산해리 상수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산해리 상수가 둘 중 어디가 더 커요? 둘 중에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하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을 비교하면 지금 이쪽이 더 크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이게 동일 조건에서 이 녀석이 더 센 산이다. 항상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동일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바로 보통은 농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산해를 잘 안 해도 농도가 진하면 뭐 산성이 셀 수 있어요. 이게 뭐 자체가 많이 있으면은 조금씩 해리해도 전체적인 산해 양은 많아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교를 할 때는 농도가 일정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럴 때 이 뭐냐면은 산해리 상수로 바로 이렇게 누가 더 센 산이다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도 같다고 하면 둘 중에 이게 크니까 밑에 거보다 위에가 더 센 산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건 측정한 거니까는 이게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이쪽이 more acidic,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수소가 떨어져 나오고 만들어진 이런 음이온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짝염기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제 브랜스테드 롤이 그 반응에서 도입된 개념이 짝염기라는 개념인데,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하나 합니다. 바로 짝염기가 안정할수록 그 짝산은 더 센 산이다. 자, 브랜스테드 롤이 반응에서 그 도입되는 어떤 뭐 설명 방법인데 물리학적 근거는 없어요. 물리학적 근거가 없고 그냥 경험 법칙입니다. 그래서 증명이 안 돼요. 증명이 안 된단 말은 그 설명이 안 되는 애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부터 하시면 되겠죠. 그냥 수없이 많은 산에 대해서 데이터를 모아봤을 때 나타나는 어떤 경향성이라서 그런 거 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짐작하기로는 뭐 충분히 가능한 게, 자, 어쨌거나 산해리를 한 전과 후죠. 그럼 얘가 일종의 반응물이고 얘가 생성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들어진 생성물이 더 좋아. 그럼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좋으니까 지금 주어진 반응이 잘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짝염기가 안정할수록 해당 짝산이 더 센 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요 놈이 짝산이면 요것이 저 녀석에 대한 그 짝염기가 될 텐데, 결과적으로 이쪽이 더 안정할수록 이게 산해리를 더 잘해서 바로 더 센 산이 된다. 뭐 이런 원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결국 여기에서 둘 중에 이게 더 안정하다는 얘기는 둘 중에 결론적으로
이쪽이 더 안정한 뭐가 돼야 돼? 짝염기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지. 영서 알겠죠? 그래. 이제 말고 영서. 그래. 오늘은 이제가 안 왔어요. 내가 맨날 영서 보고 이제라 그래. 그래서 막 아까 그래서 내가 영서를 이제라 그랬더니 영서가 울었어. 어떻게? 하여튼. 자, 그래서 얘가 더 생산이란 말은 얘가 더 안정한 짝임기란 뜻이고, 얘가 이 녀석에 비해서 왜 더 안정한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염소하고 브로마이드를 비교하면 둘 중에 누가 전기염송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아요? 바로 염소의 전기음송도와 브로마이드의 전기음송도를 비교하면 이 정도 되죠. 그래서 염소가 어느 정도예요? 전기음송도 3.1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브로마이드는 전기음송도가 어느 정도예요? 얘는 사실은 고만고만합니다. 한 2.9 정도 됩니다. 고만고만해요, 둘 다. 하지만 그래도 얘가 조금 더 크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가 산소 쪽의 전하를 더 잘 분산시킨 거예요. 이런 효과를 이제 우리가 유도 효과라고 하는데, 자, 상대적으로 브로마이드보다는 염소가 전기음송도가 더 크죠. 그러면 어쨌거나 산소가 음이온이면 음전하라고 하는 게 한 원자에만 구속되어 있으면 그 원자 내에 정전기적 청력이 커질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염소 같은 경우가 됐건 브로마이드가 됐건 주변에 그 음전하를 갖고 있는 원소에서 전자 밀도를 일부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가져온다고 했을 때 이때 누가 더 효율적일 거냐? 전기음송도가 큰 이쪽이 조금 더 옆에 있는 원자의 음전하를 조금 더 잘 가져올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음전하가 한쪽에 쏠려 있는 어떤 그 현상이 여기보다는 여기 좀 덜하겠지. 그럼 전반적으로 이 주변과 이 주변의 그 정전기적 청력을 생각하면 이쪽보다는 이쪽에서 원자 내부 전자간 청력이 좀 적을 거고, 그래서 얘가 뭐 조금 더 안정해지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다가 보통 설명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보시다시피 아래쪽 거보다는 위쪽 게 조금 더 생산이다라는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서 어떻게 된다? X가 누구냐면 산소에 결합한 놈인데, 산소에 결합한 X의 전기음송도가 클수록 요 놈이 더 생산이 된다라는 일반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아이디어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옥소 애시드 스트렝스에서는 첫 번째 요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요거 지울게요. 요거 지울게요. 자, 두 번째는 짜잔, 요 주변에 더 많은 산소가 결합할수록 이게 더 생산이다. 여기 이제 옥소 애시드 스트렝스에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럼 얘도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뭔 말인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토대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렇게 이런 녀석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의 이름은 얘 이름이 뭐야? 설퍼러스. 가만있어 봐. 이름이
이름이 아니 뭐구나. 얘 이름이 아황산. 황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비교를 할게. 이게 뭐가 있냐면 이제 내가 뭘 쓴 거야? 멍청하게. 자, 다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참 큰일 뻔했네. 자, 아황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산해리가 될 텐데, 그러면 기준으로는 여기는 요 수소 있죠? 요거. 여기 만약에 떨어져 나온다라고 치면 자, 여기서는 어떤 그 짝염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여기서는 요렇게 자, 여기서는 요렇게 되겠죠. 그럼 요렇게라는 말의 뜻이 요산소가 됐건 요산소가 됐건 비공호 전자는 있었을 것이고 그게 요렇게 돼 있는데 산소하고 수소 사이 이제 비공호 전자가 결합 전자가 있을 거고 그게 수소가 떨어져 나가면 요 산소의 비공호 전자가 되면서 요 산소가 형식 전화가 마이너스가 되는 1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결론은 위에 걸 아황산이라고 아래 거를 황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론은 아황산은 이게 약산이에요. 근데 얘는 강산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자, 옥소이시드라는 게 뭐냐면 산소 주변에 수소가 붙어 있는 걸 산소 주변에 어떤 다른 게 붙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산소 주변 X가 바로 누구냐면 여기에 있는 얘가 이제 X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OH가 있는데 거기에 뭔가가 있고 OH에 뭔가가 있고 그런데 보시면은 얘는 약산이고 얘는 강산이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 X에 여기는 산소가 하나 둘 여기는 산소가 하나 둘 셋 보이시죠? 그거하고 관계가 있나? 네,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것을 지금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럼 왜 얘는 약산이 되고 얘는 이제 생산이 되느냐?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자, 짝염기의 공명안정하다. 그럼 여러분은 공명구조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여기서 공명구조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로 자, 여기에 있는 요 아황산 음이온에서는 얘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산소하고 황저 사이에 이 파이 결합 전자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여기서 갖고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공명구조가 나타날 수 있어요. 색깔을 보시면 전자가 어디로 어떻게 이동했다고 표현했는지 알겠죠? 이런 게 바로 이 공명 안정화입니다. 자, 이게 왜 그 공명구조가 나타나면 안정화가 되냐면 바로 이 뭐냐면은 구조 내에 전자 밀도의 분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명구조가 나타나면 여기서 음전화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도 음전화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은 이 1- 음전화가 한 원자에 고정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러 원자에 분산되어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럼 음전하가 여러 원자에 대해서 분산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 음전하가 한 원자 내에서 정전기적 청력을 크게 강화시키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청력이 커지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안정화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공명구조가 나타나면 그게 안정한데 그게 짝염기에 대해서라면 아까 이 논리를 생각할 수 있죠. 짝염기가 안정할수록 산이 더 센산이다. 그럼 결국 둘을 비교했을 때 이게 더 센산이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뭔가 안정화가 더 나타난다는 얘기죠. 바로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역 공명구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자, 그럼 요 패턴까지의 공명구조는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는 또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이게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공명구조가 여기서는 이렇게 한 가지가 더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짜잔.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산소 음이온이, 자, 아황산에서는 두 산소 원자의 음전화가 나타나는 공명구조가 생긴다면 황산에서는 산소 음이온 여기서도 나타나고 여기서도 나타나고 여기서도 나타나고. 알겠죠? 즉 이 아래쪽에서 음전화의 분산이 더 잘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어떻게 된다? 더 안정한 짝염기다. 그래서 짝염기가 안정할수록 그 짝산은 더 센산이다라는 그 브랜스테드 롤이 짝산 짝염기 컨셉을 다시 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장 일반화시켜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컨셉을 우리가 이제 옥수 애시드 그 스트렝스 비교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로 다 설명되진 않아요. 이 두 개가 가장 큰 원리고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애매하게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그 뭐냐면은 뭐 더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교과서에 이 정도로만 소개가 되니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세요. 논술형 문제로,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로 이런 거 정도 충분히 한두 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컨셉이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우, 됐다. 자, 그 다음 어디로 갈 것이냐. 자, 한 장 넘겨서 14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이? 지금 나? A. 그 다음. 자, 자, 요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보이시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무자가 뭐냐? 무자는 이거 없다 이 말이고요. 숫자는 요거. 알겠죠? 그럼 이렇게 쓴 거예요. 뭐가 없다? 물이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물질인데 물이 없다. 그럼 이 말은 원래는 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 거기서 물을 억지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억지로 제거했다. 뭐 이런 얘기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애시드 베이스 케미스트리하고 좀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 우선 첫 번째 1.
자, 우선 얘는 자, 앞서 배웠던 옥소애시드라는 컨셉이 있었죠. 보이숑? 자, 옥소애시드, 우리말로 산소산이었는데 거기서 뭘 하겠다? 탈슈. 탈슈가 뭐예요? 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물을 쪽쪽 뽑아가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원래 그 앞서 얘기했던 옥소애시드에서 물을 쪽쪽 뽑아간다. 그렇게 하면 만들 수 있는 걸 이 뭐냐면 삼성형의 무수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얘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얘는 뭐 천지백과리로 많아요. 천지백과리로 많은데 뭐 한번 보시면 제목을 하나 더 넣자. 이렇게 하고 해서 이렇게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자, 우리말 번역은 언하이드라이드는 무수물이고 앞에 에시드를 붙이면 이제 산무수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산무수물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산무수물은 첫 번째 앞서 얘기했던 옥소애시드의 탈수 과정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얘가 뭐 천지백과리 억수로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아까 얘기했던 H2SO4 자, 얘 이름이 뭐람? 황산이죠. 그럼 이 황산에서 어떻게 탈수를 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SO3 가스입니다. 그리고 탈수를 했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뭐가 빠져나왔다는 얘기예요? 바로 물이 빠져나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질량 보존을 생각하면 수소 2개, 산소 4개, 수소 2개, 산소 4개. 아시겠죠? 그 다음 뭐 많은 예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H2CO3 자, 얘도 탈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이 H2CO3 이름은 이런 이름은 뭐라고요? 이건 아까 황산이었고 얘는 탄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왜 탄산음료 할 때가 탄산 아시겠죠? 영어로는 카보닉 애시드. 얘도 탈수가 되면 CO2 가스 더하기 H2O 이런 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뭐 보통 비금속 산화물입니다. 자, 산화물이 뭐예요?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걸 산화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산소가 누구랑 결합해 있냐면 황이나 탄소 등이랑 결합하고 있는데 황과 탄소는 대표적인 비금속이죠. 그래서 이 애시드 언하이드라이드, 그러니까 옥소애시드를 탈수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산 형태의 무수물은 보통 비금속 산화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 애시드 언하이드라이드는 어떤 그 반응을 좀 할 수 있느냐? 자, 당연히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강염기 조건에서 어떻게 된다? 물에 대한 용해도가 증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어떤 예를 하나 들어볼 거냐. 자, 예를 들어서 SiO2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석영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쿼츠. 그럼 얘가 보통 상온에서의 상태는 솔리드.
왜 그 무슨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백화점에 가면 이렇게 막 스바로브스키 뭐 이런 크리스탈 뭐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런 재료가 바로 석영이에요. 그럼 아시다시피 얘네들은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아, 녹을 리가 있나? 무슨 말 알겠어요? 예. 이런 식으로 보시다시피 이 딱딱한 고체로 존재하니까 물에 절대 안 녹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보면 구성 자체가 유리에 유리 같은 느낌이 난다고. 이 유리야, 유리야, 그렇죠? 유리가 사실은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지. 그래서 얘가 일부 물과 반응을 한다고 해도 뭐가 되냐면 H2SiO3 이런 녀석이 될 수 있어요. H2SiO3.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수소가 이제 1 플러스 산화수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SiO3가 전체적으로 2 마이너스가 되는 어떤 원자단 음이온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녀석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거마저도 솔리드야. 물에 안 녹아요. 알겠죠? 물에 안 녹아.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어떤 거냐면 이 석영이 쉽게 얘기하면 유리라고 했죠. 정확하게는 유리의 주 성분이에요. 유리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섞여 있는 혼합물이거든요. 혼합물인데 그 유리에 가장 많은 성분이 저 SiO2라는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유리에 물 담아둔다고 해서 유리가 녹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거 자체가 물에 대한 용해도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요런 식으로 자 여기 이제 유리 그릇이라고 하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물을 담아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물을 담아두면 이게 기본적으로 SiO2 구성이라고.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되냐면 황이란다. 황은 무슨? 자 실리콘에 뭐 어딘가에 산소 뭐 이렇게 뭐 어떻게든 붙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어딘가에 산소 뭐 이렇게 붙어 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실리콘하고 산소가 막 결합되어 있는 어떤 고체 결정 구조가 이 SiO2인데 여기 이제 물을 담아두죠. 이제 물을 담아두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 표면에 있는 이 실리콘에 요 물이 요런 식으로 살짝 이게 들러붙을 수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그럼 뭐 이후에 나중에 붙어 있는 뭐 산소의 수소가 떨어져 나와서 뭐 이쪽으로 옮아가기도 하고 뭐 그런 건데 뭐 그건 뭐 나중에 구체적인 반응은 그렇게 생각을 뭐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어쨌거나 유리 그릇에 물을 담아두게 되면 물이 표면에 있는 실리콘이랑 약간 상호작용을 해서 들러붙을 수 있다고요.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알겠죠? 뭐 더 구체적인 구조식까지 알 필요는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된다? 유리 그릇에 물을 담아두었을 때 물이 유리 표면에 들러붙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용적으로 유리가 물 쪽으로 녹아 들어오느냐는 거예요. 녹아 들어오지 않잖아요. 아니지. 녹아 들어오지 않는다고 믿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리그릇 담아다가 꾹꾹 먹어서 아우 유리 맛이다 이런 말 안 쓰잖아. 그런 유리가 물에 녹아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이제 그 가정을 하기 때문인 거지. 즉 실리콘 산소 결합에 이렇게 물이 들러붙어도 이 상태가 고체로 유지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알겠죠? 그런데 이때 이제 이놈이 누구랑 강염기랑 이게 반응을 해버린다면 자 지금 얘가 이거죠. 그리고 여기는 NaOH 바로 전 국민이 다 아는 바로 그 강염기 초등학교 때부터 나오는 그 강염기 여기죠. 얘를 넣으면 어떻게 된다?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2배 한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OH 마이너스하고요. 여기에 있는 요 수소하고 뭐가 가능하다? 삼염기 중화 반응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OH가 수소를 제거하고 나면 SO3 2-이온이 이렇게 수용액 중으로 녹아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겠죠? 그렇죠? 이 아이디어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선 첫 번째 얘기할 거 애시드 언하이드라이드는 보시다시피 이제 옥소 애시드로부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옥소 애시드가 탈수된 형태로부터 보시다시피 애시드 언하이드라이드라고 한다. 그리고 이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비금속 산화물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비금속 산화물인 이런 녀석들은 물에 녹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물론 여기에 있는 얘 SO3 같은 경우는 물에 굉장히 잘 녹아요. 물론 CO2도 물에 잘 녹진 않습니다. 얘는 잘 녹지만 얘는 잘 안 녹아요. 그죠? 그래서 뭐 얘 같은 잘 녹을 수도 있고 안 녹을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이렇게 염기성 처리를 하면 저 녀석의 물에 대한 용해도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무슨 물은 무슨 물인데 어떤 타입? 염기성 무슨 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얘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로 1족 혹은 2족 금속 산화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족이나 2족 금속 산화물이다. 얘네들을 베이스 언 하이드라이드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보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Na2O. 자, 소듐은 1족 금속이죠. 1족 알칼리 금속이고 산화물이라고 했으니까 산소가 결합된 상태인데 얘가 지금 물이 전혀 없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애시드 언 하이드라이드 산 무슨 물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다시 물을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럼 아시다시피 이 NaOH는 소듐이 1 플러스 양이온이고 산소가 1 마이너스 음이온이죠. 그럼 얘가 앞서 얘기했던 그 강염기. 자, 그다음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자, 얘가 누구냐면 MgO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맥니지움 옥사이드인데, 자, 얘는 2 플러스인 알칼리 토금속, 바로 2족 금속이죠. 산소가 붙었으니까 어쨌건 산화물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누구? H2O. 여기 약간 섞이면 얘는 이제 물에 대한 용해도가 아주 크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여하튼 여기서도 뭐가 만들어진다? MgOH2 이런 녀석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수용액 중에서 일부 해리를 해서 맥니슘 2 플러스 OH 1 마이너스의 음이온이 수용액 중에 유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염기성을 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1족 혹은 2족 금속 산화물들을 우리가 베이스 언 하이드라이드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됐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중간에 지울게요. 여기 줄게요. A. 그 다음 세 번째. 엠포테릭 언하이드라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엠포테릭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바로 양쪽성의
라는 뜻이죠. 그래서 혹시 그 군사작전에서 그거 뭐 저 아니 군사작전 그래서 그거 그 양서류 알지? 양서류 그 개구리 같은 거 그런 애들을 뭐라고요? 양서류를 영어로 양서류. 뭐 도롱뇽 개구리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양서류를 엠피비어스라고 한다고요. 엠피비어스. 그래서 양서류를 뜻하는 형용사죠. 형용사로 쓰는 건데 그 여기에 있는 이 엠프라는 말이 이게 양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기 양서류 같은 경우는 물에서도 살고 무에서도 살고 하잖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어근을 쓰는 거지. 여기서 쓰는 이 어근이 바로 여기서 온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군사작전 중에 그 상륙작전이라고 있거든요. 알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6.25 때 뭐 인천 상륙작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상륙작전을 영어로 뭐라고? 상륙작전. 그걸 amphibious assault라고 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상륙작전을 할 때는 그냥 군대만 갖다 실는 게 아니고요. 그 대포 있죠. 그 군함 있죠. 군함이 그 해안가에 이게 늘어선 다음에 군함에서도 육상에 있는 적을 향해서 미사일 같은 거 쏘는 거예요. 그래서 군함에서도 육상을 쏘고, 그다음에 이제 미해군 같은 경우는 항공모함 같은 게 있으니까 그 배에서 비행기가 떠. 그래서 비행기가 떠서 육상을 폭격해. 그러면 폭격하면 사람 정신이 없거든요. 그럼 폭격할 때 이제 해병대들이 그 육상으로 우르르 해가지고 상륙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해병대들이 육상을 장악하면서 동시에 배에서도 육상을 공격하는. 그래서 배에서도 공격하고 이 육상 병력인 해병대도 이렇게 진입을 하고 동시에 양쪽에서 공격을 한다고 해서 amphibious assault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근을 이제 하여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야, 그렇죠? 자, 그럼 얘네들은 뭐냐? 바로 얘는 산과 염기의 역할이 모두 가능한 무슨물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까지나 보통 주기율표상 3, 4족 원소 산화물인 경우들이 많아요. 아시겠죠? 그럼 얘도 뭐 얘들이 많을 텐데 얘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얼루미늄입니다. 이 산화얼루미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 영서 옛날에 천안함이라고 우리나라 군함이 있었던 거 알아요? 어뢰 같은 거 맞아서 침몰했다고 얘기 들은 적 있죠. 그것까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녀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군사과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럼 과연 천안함은 어뢰를 맞은 것이냐? 에 대한 화학적 분석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는 노코멘트. 알겠죠? 나는 나는 내 학자의 자존심을 걸고 천안함 사고의 진실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화학적 관점에서. 알겠죠? 다른 정치적 관점이나 뭐 공학적 관점은 모르겠어요. 근데 화학적 관점에선 천안함 사고가 어떻게 된 거냐, 과연 어뢰냐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터라 그러면 나중에 그리고 이제 뭐 논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관점의 이야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화학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anyway, 자 3족 그 얼루미늄
자, 그 녀석에 대한 그 뭐냐면 나 결론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뭐 이다 아니다 얘기 안 했어요, 그죠? 그래서 뭐 논란 할 게 없어. 결론 전혀 얘기 안 했어요, 그죠?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물어라. 자, 어쨌건 자, AL2O3. 자, 요건데 얘가 짜자자잔. 자, H 플러스니까 얘가 산이죠. 산이랑 반응을 하면 뭐가 될 수 있냐면 이런 게 돼요. 얼루미늄이 물의 수용액 중에 녹아 들어가면서 요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산화 얼루미늄은 물에 절대 안 녹아요, 그렇죠? 절대 안 녹지만 강산 조건에서 지르르 하면서 이렇게 녹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이 만들어진 이런 반응이 가능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산이랑 반응한다. 그럼 얘가 뭐예요? 산이랑 반응하는 녀석을 뭐라고요? 염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 경우 이 얼루미늄 옥사이드는 염기로 작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게도 이 똑같은 이 얼루미늄 옥사이드가 얘랑도 반응할 수 있어요. 보이슝슝슝.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조금만 뒤쪽에. 자, 이때는 이제 그 질량 보존을 위한 물이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면 얘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반응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고 개념만 아시면 되는데 최종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요렇게 짜잔 요런 녀석이 만들어집니다. 자, 얼루미늄이라고 하는 게 산화수는 그냥 3가거든요. 뭐 여기서건 여기서건. 근데 여기에 있는 OH-가 1- 음이온이지라 3 플러스에 OH-가 4개 있으면 전체 이온가는 1-가 되겠죠. 이 반응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고 위에 것도 외울 필요는 없고요. 개념만 알면 되는데 산을 넣었더니 반응한다? 그럼 염기로 작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누굴 넣었냐면요. 염기를 넣은 거죠. 알겠죠? 그랬더니 반응한다. 그럼 얘를 산염기 반응 관점에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 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물론 얘는 엄밀하게는 이 OH-가 사실 염기는 맞는데 염기인 건 맞는데 염기라기보다는 여기서 이 OH-가 리간드로 작동한 거예요. 우리 베이결합 화학 기억하시죠? 리간드에 이 얼루미늄 3가가 그냥 메탈 금속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메탈과 리간드 사이에 뭐? 바로 베이결합의 착화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아시죠? 사실은 베이결합 화학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산염기 관점에서 그냥 OH-는 명목상 염기잖아요. 염기랑 반응하는 산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그 2, 3족 혹은 4족 이런 화합물들은 이게 양쪽성이라고 해서 산과 염기의 어떤 특징을 다 보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것이 그 정성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 일반화학에서의 산염기입니다. 그래서 일반화학에서 산염기를 초반에 배우면 이런 내용들이 일부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교 시험에서도 그냥 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옥세시드 한 문제, 무수물 한 문제 정도 간단한 서술형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라고? 이제. 그래. 이제 뭘 해볼 것이냐? 드디어 이제 산염기에 관련된 계산 이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염기에 관련된 계산이라니, 자 어디를 가보시냐면, 자 151페이지에 연습 문제 6이라고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151페이지 연습 문제 6 찾았어요? 영서 찾았어요? 이 151페이지 연습 문제 6
이걸 한번 풀어볼 겁니다. 알겠죠? 자, 내가 칠판 지우는 동안 한번 읽고 풀어보세요. 시작! 지우개를 바꿀까? 어이샤. 자, 연습 문제 6. 오케이. 영서 풀었어요? 아, 영서는 모르는 게 없어. 자, 문제 봅시다. 우선 이 약산의 헬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건 뭐 너무 기초니까 뭐 여러분도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는 어떤 개념들을 알고 있냐면, 자, 약산을 보통 HA 이렇게 쓰죠. 그럼 이온화를 하면 H 플러스 A 마이너스 됐죠? 자, 여기서 요 놈의 HA의 초기 농도를 C0라고 하고, 이온화를 통해서 마이너스 X만큼 반응을 하면 그러니까 XX, 그리고 최종 평형 상태에서는 이렇게 너무너무 유명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내리 상수가 있을 건데, 그걸 KA라고 해보면, 사내리 상수는 뭐분의 뭐? 바로 요거 분의 요거. 그래서 각각의 평형 상태 농도를 넣으면 일이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다 좋은데, 이때 여기서 짜자자잔, 근사적으로다가
바로 여기에 있는 초기 농도 C0와 해리되는 X를 비교했을 때 보통의 약산은 항상 이런 경향성을 갖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C0분의 X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근사적인 표현은 여러분들처럼 일반화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근사적인 표현일 수밖에 없는데 수능화학 2 있죠. 수능화학 2에서는 이게 근사식이 아니고요. 수능화학 2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수능화학 2는 이렇게 해놓고 2차 방식으로 풀잖아요. 그럼 틀려. 그렇게 되게 막 문제의 숫자를 조작해서 내요. 수능화학 2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알겠죠? 네.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 수능은.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이래야 되고, 근데 일반화 공부에서는 이게 근사적인 표현일 뿐이라는 거 알겠죠? 뭐 여하튼 이렇게 되면 얘를 이쪽으로 보냈을 때 바로 KAC0가 근사적으로 X가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구해놓은 이 X가 이게 바로 H 플러스의 농도이기 때문이지. 알겠죠? 그래서 이 약산의 해리에서는 이온화도라고 하는 컨셉이 있는데 바로 요것분의 요거. 그럼 요것분의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 C0라고 하는 게 처음 농도 있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뭐냐면 처음 넣어준 것 분에 얼마나 해리하는가. 그 비율을 이 약산에 대해서는 이온화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것을 또한 자 명심할 거 지금 무슨 표현이에요? 근사적.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다? C0분의 루르 KA C0. 이 부분을 요렇게. 자, 명심할 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 근사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얘를 표현하면 루르 KA 오버 C0. 알겠죠? 그래서 얘는 저 약산 이온화도에 대한 근사적 표현인데 화학2에서는 무조건 이 표현이에요. 수능 화학2에서는 무조건 이거를 그냥 그대로 그 뭐냐면 수식에 적용을 해야 문제가 풀려요. 얘를 정확하게 근사적으로 안 풀고 정확하게 풀 수도 있거든요. 근데 수능 화학2는 정확하게 풀면 문제가 틀려요. 이상한 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이제 그 뭐냐면 일반화학을 배운다면 이게 근사적 표현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수능 화학2를 배우면 이게 진실이라고 믿어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영서 믿습니까? 뭐 하여튼 믿어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건 거죠. 요 수식 관계에서 우리는 자 산해리 상수 KA는 일정하겠죠. 언제 일정하죠? 네, 등온일 때 일정하죠. 온도가 일정하면 산해리 상수도 일정해요. 왜? 평형상수 일정이니까. 그럼 얘는 됐고 초기 농도가 저 알파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수식에서 어떻게 돼? 이 알파는 커질 것이다. 언제? C0가 작아질 때. 수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럴 거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C0가 감소한다. 이게 말로 표현하면 어떤 상황인 거예요? C0가 감소한다. 이 말로 쓰면 어떤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용액이 묽어질수록이죠. 그럴수록 약산의 이온화도는 증가한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약산 용액이 극도로 묽어진다면 알파가 뭐였어요? 이온화도잖아요. 그럼 이온화도는 잘 봐요. 넣어준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해리하는 거냐니까 이온화도는 그 변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겠어요? 바로 0에서 1 사이겠죠.
그러면 극도로 묽어지면 이거 하여튼 묽어지면 커지는데 극도로 묽어지면 알파가 어디? 요 일에 수렴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해서 약산은 강산이 되겠냐는 거예요. 왜? 강산의 이온화도는 얼마니까? 강산은 정의가 수용액 중에서 100% 이온화한 것이죠.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온화도를 이렇게 근사적으로 표현을 하면 초기 농도가 묽어지면 커질 테니까 극도로 묽어지면 인이 되겠네? 그럼 약산이 강산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겠지. 이게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뭐라고? 안 되니까 문제가 나왔을 거다. 영서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부터 화장실 갔다 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화장실 갔다 왔죠.